안녕하세요. 연결소입니다. 현재 시각 일요일 오전 8시 52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죠. 최근에 3분기 잠정 실적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어닝 쇼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다시 하락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주가가 흘러내릴 것인가, 당장의 월요일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맞을지,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해야 될지, 아니면 상승을 보고 끌고 가는 게 맞을지, 대응 전략 관련해서 너무나도 궁금해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마음 편히 쉬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빠르게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주주님들과 구독자님들만큼은 최선의 결과 받아보실 수 있게끔 매도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대응을 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만큼은 거두절미하고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자,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인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면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물량을 던질까에 대한 부분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 좀 더 명확하게 방향성에 대한 설정과 대응 타점 관련해서 잡아갈 수가 있겠죠. 자, SK 하이닉스와 흐름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추세를 상방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고요. 자, 그 가운데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는 거, 결과적으로 HBM 관련해서 이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가 상반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에 HBM 관련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멘텀을 바라보고 끌고 가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잠깐만 보여드려 보면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엔비디아 쪽에서 블랙엘에 대한 차세대 칩이죠. 차세대 반도칩인 블랙엘에 대한 이 판매가 1년치가 이미 다 판매가 종료가 됐다. 자, 그만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젠스랑 CEO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블랙엘에 대한 본격적인 생산 중에 있고 수요 미친 듯이 증가하고 있고 예정대로 진행 중에 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자, 블랙엘에 들어가는 HBM 또한 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일전에도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엔비디아 내년에 HBM3에 대한 소비 점유율 85%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하이닉스 쪽에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자, 8단 관련해서는 이미 자, 독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2단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대량 상산에 들어가면서 하반기에 납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자, 그런데 하이닉스만으로 이러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고요. 삼성전자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소비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최근에 자, 매도 리포트에 대한 부분, 자,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었지만 결과는 이런 겁니다. HBM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HBM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같은 경우는 지난해 8%에서 올해 21%, 내년에는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반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결과적으로 HBM 관련해서 이 모멘텀이 언제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다. 변곡점이 발생하면서 빠르게 주가 회복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긍정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 대해서 HBM3에 대한 이 실사 관련해서 마무리가 됐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자, 외신 보도를 통해서 자, 이 실사에 대한 통과 여부, 자, 클리어가 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퀄 테스트 통과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대량 생산에 대한 승인만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빠르게 생산에 들어가면서 올해 엔비디아에다가 8단 관련해서 그리고 12단 관련해서 이 공급에 대한 이슈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매도를 고민할 게 아니라 어디에서 비중을 다시 한번 늘려갈지 매수 타점 관련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일전에도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삼성전자에서 하반기에 HBM3에 대해서 12단 공급 확대를 공식화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퀄테스트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공급 확대를 공식화한다? 말이나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고요. 자, 비밀 유지 계약에 따라서 자, 이미 공식화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미 퀄테스트는 통과는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HBM3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10나노 6세대 D램에 대한 수율 확보에 대한 부분들. 자, HBM 같은 경우는 D램을 겹겹이 쌓아서 만드는 HBM이라고 보시면,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수율에 대한 확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HBM4부터는 하이닉스와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오히려 앞서 나갈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자,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요인들,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매도에 대한 고민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특히나 최근에 이 모건 스탠리 쪽에서 반도체의 겨울이 온다. 여러 차례 주장을 하고 있죠. 감산해야 상황이 바뀐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감산을 해도 다른 이유를 찾아서 주가를 찍어 누르려고 할 겁니다. 왜냐? 이들의 목적이 따로 있죠. 결국에는 반도체 관련해서 부정적인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를 찍어 누르고 하단에서 물량을 매집하기 위한 의도된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자, 특히나 맥쿼리 증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2만 5천 원에서 6만 4천 원까지 목표 주가를 낮춘 부분이 있었는데, 자, 결국에는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이들이 다시 한번 하단에서 물량을 매집하는 이러한 흔적들이 확인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금요일장에서 외인들의 물량 이탈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자, 맥쿼리 증권의 흐름을 보더라도 최근에 3거래일간 이렇게 매수세를 보여준 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부정적인 전망을 해놓고 다시 한번 매수세를 보여준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의도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JP모건도 마찬가지였죠. 최근에 하락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러 차례 매수세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현재 구간에서만큼은 급락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다시 한번 하락은 제한되고 다시 한번 상방으로 주가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어딘지가 모를 바닥권을 예측하면서 계속해서 물량을 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들의 입장에서, 자, 외인들의 입장에서 굳이 자금을 더 써가면서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이유는 없겠죠. 최근에 연속해서 개인들이 물량을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물량 주가 상승이 나타났을 때 이거라도 챙겨야지. 자, 본전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하면서 자, 물량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적은 자금으로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 이러한 물량이 나온다고 했을 때 훨씬 더 큰 자금으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된다. 그러면 당장의 주가를 끌어올리기보다도 어떻게 해서든 간에 최근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에 대해서 털어내고 나서 하단에서 자, 물량을 받아먹고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우리가 떨어질 때마다 물량을 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바닥권에 대한 예측, 그리고 수급적인 변화들, 최소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연속적으로 투매 물량이 쏟아지는 시점과 외인들이 연속적으로 매수세를 보여주는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물량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계시다 보면 자,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껴서 지금에서 바닥을 잡고 오늘 당장에 또 올라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에 최하 바닥에서 여러분들 밑바닥에서 살려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텔레그램 방 안에서 전부 다 말씀을 드렸죠. 자, 6만 원을 깨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는 반등하겠지라는 심리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막연하게 떨어질 때마다 담는 게 아니라 수급적인 변화, 수세 전환 여부를 확인한 뒤에 진입할 필요가 있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흐름에 대한 예측을 하고 나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다만 또 이렇게 하니까 지금 팔고 또 나중에 사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또 그러실 게 아닙니다. 최근에 이 추세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이 구간을 터치할 때마다 강한 반등이 나타났단 말이야. 이 구간이 PBR 1배에 해당하는 이 시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구간에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아무래도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량을 집어넣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찍어 누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가운데서 추가적인 하락 안에서 밑꼬리를 달고 강한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끌고 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다만 그 안에서 우리가 정확한 근거에 기반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는 반등하겠지,
또는 자,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어떠나 이런 심리로 우리가 대응할 게 아니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항상 급등이 나타나기 전에 급락이 나타났었다. 일전에도 엄청난 급락을 보여주고 나서 급등이 나타났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너무나 큰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또 단기간에 큰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 자, 그 가운데서 자, 트리거가 될 수가 있는 게, 자, 반등의 시점이 될 수가 있는 게 HBM 관련해서 퀄테스트 통과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공급 확정에 대한 엔비디아 공급에 대한 내용이 확인된다고 했을 때 빠르게 장대 양봉으로서 주가 급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 자,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자, 흔적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미리 대응을 해 놓고 나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급등할 때는 항상 우리가 매도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급락할 때는 매수를 고민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급락할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매도를 하고, 급등할 때는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추격 매수를 한단 말이야.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함께 대응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함께 해보고 싶다, 이런 분석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제 개인 번호 한번 더 남겨드려 볼게요.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삼성 자,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우리가 어디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가야 될지, 그리고 급등한다라고 했을 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어디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가야 될지 전부 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삼성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좌 결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 구간 안에서 우리가 매도에 대한 고민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어디에서 물량을 늘려갈 건지만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HBM 관련해서 오늘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전부 다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부담 갖지 마시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이 정도만 꼭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삼성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는 여기 텔레그램 방에도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현재 1200분에 가까운 이 주주님들 입장에 계시고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과 함께 계셔야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수익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삼선이라고 빠르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추가 종목 통해서 수익 만들어가시면서 계좌 회복하시라고 종목원까지 선별해서 가져서 이 종목 FDA 승인 기대감에 따라서 급등 가능하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 종목 유한양의 후발주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한양이 FDA 승인되면서 엄청난 급등이 나타났죠. 이 종목도 승인 기대감만으로 급등 가능하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FDA 승인이 됐을 때, 자,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자, 폭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자,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자,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왔고요. 자,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